자, 제5장 권리에 관한 등기 볼게요.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 중에 하나예요. 제5장 권리에 관한 등기. 초반부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초반부에는 역시 내용에 따른 분류 쪽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내용에 따른 분류에는 변경 등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경정, 그 다음에 말소, 멸실, 회복 이렇게 있었죠. 전 시간에 표시에 관한 등기에서 멸실 등기하고 경정 등기 일부 했었고, 이 변경 등기 했었고요. 그리고 그다음 요 말소 등기하고 회복 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예요. 권리에 관한 등기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변경과 경정에서도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데, 이 권리에 관한 등기는 제가 갑구하고 어디에다 한다 그래서 갑구와 을구에다 하는 것이 변경 등기다, 권리의 등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갑구하고 갑이라고 써있네. 갑구와 을구인데 요거 생각하면 뭐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권리자 및 무엇을 생각한다? 기타 사항.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을 꼭 생각하시라 이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권리자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권리자 하게 되면 생각이 나야 될 것이 그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와 그 다음에 무엇이다? 성명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되겠죠.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가 된다 이겁니다. 이 세 개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을 한다? 이 세 개를 우리는 무엇이란다? 등기 명의인의 표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등기 명의인의 표시죠. 이것이 무엇이 될 수 있어요? 변경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또는 경정될 수도 있고요. 자, 기타 사항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기타 사항 하게 되면 이런 것들.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금, 지상권의 경우에는 뭐 지료, 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액 등등 존속기간. 이러한 것들이 후발적 원인에 의해서 바뀔 때는 변경, 원시적일 때는 경정. 이러한 경우에 하는 등기를 권리의 무엇이다? 변경 등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권리의 등기에 첫 번째 뭐가 나와요? 권리의 변경 등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권리의 변경 등기는 요럴 때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더라도 전세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거나 지료의 어떠한 증감, 그럴 때는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권리의 변경 등기는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기본적으로 무슨 신청을 기본으로 한다?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면 이러한 권리의 변경 등기가 어떻게 우리가 실행이 될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즉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 부분이에요. 매번 설명해 드리지만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어떤 식으로? 부기등기로. 만약에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그자의 승낙서가 들어오면 부기, 승낙서 첨부하지 못하면 각하가 아니라 주등기가 되는 거예요. 각하가 아니라 주등기가 되는 것이고, 종전거 말소 표시하고 종전거 말소 표시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권리의 변경 등기의 이게 끝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 그러면 요 예를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예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1번의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A, 전세금이 1억이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전세금을 1억에서 2억으로 증액을 하려고 그래요. 1억에서 2억으로 증액하려고 보는데 밑에 아무도 없어.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아. 그랬을 땐 이렇게 1-1 해가지고 1번에 전세권을 무엇을 한다? 전세권을 변경하게 되는 거죠. 전세금 얼마로? 2억으로. 이렇게 부기등기로 했을 경우에는 종전거 말소 표시해라 이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여기에 2번 해가지고 저당권자가 한 명 있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에 저당권자가 한 명 이렇게 있어. 그러면 1억에서 2억으로 증액하려고 보니까 이 저당권자 손해를 입을 우려가 인정되죠? 얘를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래. 얘가 승낙서를 써주면 이렇게 부기등기로 간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승낙서를 써주지 않으면 후순위로 밀려나는 거예요. 3번 해가지고 1번에 전세권을 변경하고 2억으로 금액을 증액하되 여기 1억을 말소 표시하지 않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 번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등기 명의인의 무엇이다? 표시의 변경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이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신청의 의무는 없어요. 신청의 의무는 없다. 즉, 뭐 1월 이내 해야 된다. 뭐 얼마 이내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것을 해야 돼요. 어떠한 명의인의 표시가 이러한 것들이 변경이 되면 선행을 해야만 후속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선행을 해야만 후속 등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얘를 선행하지 않으면 후속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관이 무엇을 해요? 각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명의인의 표시가 변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거부터 먼저 변경하고 오세요라고 쑥 밀어낸단 말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이 주소가 화곡동. 출생지 화곡동이라고 밴드에서 질문이 그리고 화곡동인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긴 하는데 워낙 이제 밴드에 뭐 회원은 많지 않지만 불법으로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스팸이라든지 그런 스팸 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보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면 수락을 해주지 않거든요. 화곡동이에요, 제 출생지. 자, 화곡동에서 신월동으로 바뀌고 신월동에서 뭐 강원도로 바뀌고 현재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소가 지금 이렇게 수차례 이전이 됐죠. 그랬을 때는 중간 거는 생략을 하고 중간 주소지는 생략하고 여기서부터 그냥 최종 주소지로만 그냥 무엇하면 돼요? 최종 주소지로만 변경 등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최종 주소지로만 변경 등기를 하면 되겠고요. 이 변경 등기는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로만 이루어지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무엇할 수 있냐면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을 하되 그 대신에 조건이 붙어요. 생략을 하되 변경 사실을 증명하게 되면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게 되면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생략하고 다른 등기가 갑니다. 어떠한 경우에 하는 건 소유권과 관련 없는 것만. 소유권과 관련 없는 것. 즉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소하는 경우. 두 번째로는 멸실 등기하는 경우. 세 번째로는 가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등기를 생략하고 그 대신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게 되면 생략하고 갈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등기 관련된 내용인데 신청과 관련된 거 정리를 해보면 다 설명했던 거예요.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등기는 원칙적으로 단독 신청이죠. 누가 하는 거야? 단독 신청이면 누가 하는 것이다?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하는 겁니다. 아니죠. 등기 명의인이 하는 겁니다. 소유권이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전세권자의 주소가 바뀌면 전세권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의 등기 명의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예외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는 등기관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직권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는 등기관이 어떻게? 직권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직권 등기할 때 설명해드렸어요. 소유권 무엇할 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에 의해서,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에 의해서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 이 경우. 요 행정구역의 명칭이 무엇이 되는 경우에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역시 무엇 할 수 있다? 직권으로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한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지금 보시면 기존에 했던 거 반복이다라는 거를 느끼시면 공부가 된 거고, 들을 때마다 새롭다 그러면 공부가 안 된 겁니다. 들을 때마다 이런 내용도 있었나? 그럼 공부가 안 된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들었던 건데 그 공부가 된 거고, 들을 때마다 새롭다 그러면 강의만 듣고 개별적으로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강의만 듣고 공인중개사 합격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만의 어떠한 시간을 투자를 해서 공부 또 반복하면서 정리하면서 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것이지, 강의만을 듣고 합격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1000명 중에 1명? 그건 완전 천재죠. 천재. 자, 말소등기 갑니다. 말소등기. 말소등기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 다 했던 내용들이죠. 말소등기 한번 정의를 한번 보시면, 말소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사항에 대해서 전부가 부적법하게 무엇이 됐을 때, 부적법하게 등기됐을 때 그것을 무엇하는 것이다? 말소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권리를 말소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소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형식으로 갑니다. 주등기 형식으로 가고요. 부적법하게 등기됐는데 이것이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등기사항이 무엇이라면 전부라면, 이것이 무엇이면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되면, 원시적이면은 어떤 등기라는 것이고 경정등기라는 것이고, 후발적인 경우에는 무슨 등기를 한다? 변경등기를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말소등기를 할 때 만약에 누가 존재하면, 요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말소등기를 하는데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더라.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요, 이해관계인은 뭐가 들어와야 돼요? 승낙서가 들어와줘야 됩니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들어와야 돼요. 만약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무엇이 된다?
각하사유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해관계인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떠한 권리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말소가 되면 어떠한 권리가 있는데 이 등기가 무엇이 되면 말소가 되면 어떠한 권리가 말소가 되는 거. 누가 말소시켜요? 직권으로 말소가 되는 거야. 즉 뭐냐면은 어떠한 권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권리를 목적으로 해서 어떠한 제3자가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고 있었다. 이 상태에서 이 권리가 무엇이 되면 말소가 되면 소멸이 되면 얘도 죽잖아요. 누가 죽으면 직권말소 되는 거죠. 이게 이해관계인이에요. 따라서 이제 보시면 자 을구예요. 여러분들 지금 을구를 한번 그려볼게요. 1번, 2번 여기 A, B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아무것도 안 써놨죠, 지금. 보세요. 2번 말소 등기할 때 얘 손해 볼까 안 볼까요? 손해 안 보죠. 왜 후순위권자가 죽는데 얘가 왜 손해를 봐요? 그럼 얘 이해관계는 아니죠? 그죠? 1번 말소 등기할 때 얘는 손해 안 보죠. 순위 승진되니까. 즉, 여기에 전세권 설정, 여기에 저당권 설정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순위번호 2번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순위번호 1번 전세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고요. 순위번호 1번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순위번호 2번 저당권자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똑같이 을구예요. 1번에 A가 있고 1-1에 B가 이렇게 있어요. 이때 1번 말소 등기 시 1에 1번 말소 등기 시 얘는 무엇이 된다? 이해관계인이 된다 이겁니다. 왜?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어떻게 돼요? 직권말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세권 설정 이렇게 있고 여기에 저당권 설정 이렇게 있으면 이 저당권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 따라서 전세권 말소 요게 이렇게 죽었다. 2번 해가지고 1번에 전세권이 무엇이 됐다면 전세권이 말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1-1에 저당권자의 승낙서가 들어온 겁니다. 왜? 승낙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말소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후속 조치로서 등기관이 이것을 무엇을 한다? 직권으로 말소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소 등기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이해관계인을 판단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 이러한 말소 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이에요? 당연히 이득을 보는 말소가 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불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공동 신청이다. 권리자가 있고 의무자가 있다 이겁니다. 이때 의무자의 경우에는요. 인감을 제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따져야 될 것이고 이때 등기필 정보는 말소 등기할 때 등기필 정보는 다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는 다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인감을 제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요거는 소유자이면서 의무자면 인감 제공. 그죠? 소유자가 아니면서 의무자일 때는 인감 불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원칙은 공동이지만 예외적으로 단독에 의해서 말소 등기가 단독 신청에 의해서 말소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직권에 의해서 말소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 이겁니다. 단독 신청하고 직권 등기에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요 이해관계인을 잘 따지라 이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소 등기는 언제나 어떻게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져요. 저기 써놨잖아.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종전의 등기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엇을 해야 돼요? 종전의 등기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말소 표시를 해야 됩니다. 보통 등기를 하게 되면 종전 거 다 말소 표시합니다. 근데 요거 말소 표시하지 않죠. 권리의 변경 등기를 무엇으로 했을 때 권리의 변경 등기를 주등기로 했을 경우에는 말소 표시하죠. 요게 정답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말소 등기. 자, 단독과 직권 추가적으로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3장에서 제가 정리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말소 회복 등기예요. 말소 회복 등기. 우리 말소 등기에서 이해관계인이 중요한 것처럼 회복 등기에 있어서도 이해관계인과 관련된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회복 등기의 정의가 뭘까요? 이 회복 등기는 등기사항에 대해서 전부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무엇이 됐을 때, 말소됐을 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이것을 무엇하는 것이다? 회복하는 것이 말소 회복 등기다라고 보는 거죠. 반드시 어떻게 말소가 돼야 돼요? 부적법하게 말소가 돼야 돼요. 따라서 이렇게 되면 안 돼. 자발적 신청. 자발적 신청에 의해서 이 자발적 신청에 의해서 말소가 된 것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것이 아니죠. 그쵸? 그래서 얘는 회복할 수 없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되면 그것을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러한 등기는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떨까요?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건 못합니다. 이런 건 없어요. 회복 등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은 전부를 회복할 때는요. 우리가 전부를 회복할 때는 주등기 형식으로 회복이 되고요. 일부를 회복할 때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회복하는 것은 저당권이 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일부 회복은 저당권 중에 이율만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이율만 다시 회복할 때는 어떻게?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렇게 회복을 한다 이겁니다. 자, 이때 회복 등기는요. 누구랑 하는 거냐? 얘랑 하는 겁니다. 회복 등기는 누구랑 한다? 그때 그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회복 등기는 누구랑 한다? 그때 그 사람하고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누구? 말소 당시 소유자. 그때 그 사람은 말소 당시 소유자다 이겁니다.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우리는 무엇이라 그래요? 그때 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볼게요. A가 소유하고 있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B하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얘가 근저당권자예요. 얘가 설정자고, 그럼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이때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가 되고, 그리고 나서 C 앞으로 소유권이 무엇이 됐다? 이전이 됐어요. 그럼 회복 등기 해야 되겠죠. 그럼 회복 등기는 B를 무엇으로 하고 B를 권리자로 하고 말소 당시의 소유자인 A를 무엇으로 해서 의무자로 해서 된다 이겁니다. 얘는 의무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C는 의무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말소 당시 소유자. 이게 핵심이에요. 말소
당시 소유자 이렇게 돼요. 보통 우리가 회복 등기는 공동 신청으로 공동이면 공동으로 회복하는 거고요. 단독이면 단독 신청에 의해서 회복을 하는 거고, 직권에 의한 등기라면 직권에 의해서 회복을 하는 것이다. 촉탁에 의한 것이면 촉탁에 의해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동 신청의 예입니다. 그죠? 단독은 뭐냐면 우리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이죠. 그것이 불법으로 말소가 되면 단독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자, 직권에 의한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자, 그럼 회복 등기에서의 만약에 회복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누가 존재하면 이해관계인이 존재를 하게 되면 역시 이해관계인에 무엇을 첨부해라? 승낙서가 들어와야 돼요. 일단 볼게요. 회복 등기 효력은 무엇이다? 이거죠. 회복 등기 순위는 종전 순위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왜 종전 순위에 의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1번에 만약에 전세권 설정 A가 있는데 2번 해가지고 1번에 전세권이 말소가 됐어요. 말소가 됐죠. 그 전부 말소됐죠. 그럼 3번에서 회복하는 거죠. 1번에 전세권 등기를 무엇한다? 회복을 하게 되면 다시 똑같이 여기 1번에 전세권 설정 A 그대로 써주는 거야. 회복 등기 순위는 말소 당시의 순위 번호인, 즉 종전 순위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이제 이해관계인 보고 정리할게요. 자, 말소 회복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게 되면 이자에 뭐를 첨부해라?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돼요. 그럼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의 요건하고요.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요건, 그 다음에 판단 시점. 판단 시점부터 볼까요? 자, 이해관계인이냐 이해관계인이 아니냐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면은 회복 등기 시를 기준으로 해요. 이 회복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되죠. 근데 시험에 어떻게 많이 나올까? 이렇게 나오죠. 말소 등기 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권리를 취득할 당시 권리 취득 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럼 얘는 다 틀린 겁니다. 회복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헷갈려요. 자, 이해관계인의 요건은요,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이해관계인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이 회복 등기 와 양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해야 되고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를 따져야 돼요. 일단은 회복 등기와 양립이 가능하고 손해를 봐야만 우리는 이해관계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양립은 되는데 손해를 보지 않으면 얘는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양립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시험에서는. 양립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양립이 되지 않으면 회복을 전제로 해서 말소 등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회복을 전제로 해서 말소 등기가 되기 때문에 뭐가 아니다?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이제 요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예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1번의) 전세권 설정 A, 2번의 저당권 설정 B. 자, 이 상태에서 3번 해가지고요. 2번에 저당권이 말소가 됐어요. 이렇게 말소가 됐어. 근데 불법으로 말소된 거예요. 회복등기 4번 전부 말소되니까 4번에서 2번에 저당권을 회복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여기에 2번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 이렇게 써주는 거죠. 얘 이해관계는 아니죠. 그쵸? 손해 안 보니까 이해관계는 아니에요. 이제 요거 봅니다. 이 부분. 자, 1번의 저당권 설정 A, 2번의 저당권 설정 B, 3번에 순위번호 3번에 1번의 저당권 말소. 얘가 훅 죽었습니다. 얘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죠. 왜? 위에가 죽었잖아. 가장 선순위가 되는 거죠. 근데 4번 해가지고 1번에 저당권을 회복을 합니다. 그럼 다시 몇 번으로 회복돼요? 1번으로 회복이 되죠. 그쵸? 저당권 설정 A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좋다 말죠? 그죠? 자, 회복 등기가 되면, 자, 얘가 말소가 돼서 얘가 되게 좋았어. 순위가 이제 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죠? 근데 회복이 되면, 회복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회복 등기가 되면 다시 살아나죠. 좋다 말기 때문에 얘는 무엇이 된다? 이해관계인이다. 이겁니다. 만약에 말소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얘가 권리취득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해관계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회복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얘는 무엇이 된다? 이해관계인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볼게요. 또 하나. 1번에 저당권 설정 A, 2번에 1번에 저당권 말소. 이거 죽었죠. 3번에 저당권 설정 B. 자, 이 상태에서 회복을 합니다. 4번 해가지고 1번에 저당권을 회복을 합니다. 그럼 얘는 손해볼까 안 볼까요? 이해관계인이죠. 말소 등기 시, 권리취득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손해를 안 봐요. 그죠? 근데 회복 등기 시를 기준으로 하면 결국 얘가 회복 등기를 하게 되면 종전 순위를 그대로 가져오잖아. 그래서 얘는 무엇이 된다? 이해관계인이다. 두 개를 제가 이제 한마디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해 안 되시면 차라리 외우는 것도 상관없고요. 선순위 회복할 때 권리를 취득하고 말소가 되든, 말소가 되고 권리를 취득하든, 선순위 저당권 회복할 때 후순위권자는 이유 불문하고 무엇이다? 이해관계인이에요. 알겠죠? 자, 요거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1번의) 전세권 설정 A, 2번에 1번의 전세권 말소. 죽었죠? 3번의 전세권 설정 B. 자, 어느 날 보니까 내 건 죽고 다른 사람이 권리를 취득을 했어요. 어라, 이거 회복해야 되겠네. 근데 얘가 회복이 되면 얘는 양립이 안 되잖아. 이중의 전세권 안 되니까.
따라서 먼저 4번 해가지고 3번에 전세권을 먼저 뭐를 해요? 말소를 해요. 얘가 죽고 나면 5번 해가지고 1번에 전세권을 회복을 하면 다시 1번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러면 회복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얘는 어떻게 됐어요? 말소되고 없죠. 그렇기 때문에 회복 등기와 양립할 수 없다면 회복을 전제로 해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며 뭐라 하지 않는다? 이해관계인이라 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시험에 항상 어떻게 나와? 이해관계인이다 라고 시험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권리의 등기 해가지고 전체 4가지 한 것 같네요.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권리의 변경,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다음 주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해서 본격적인 어떤 권리의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